오늘 발표는 우리 한국학 연구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발표입니다만 현장 계신 분들한테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부분을 이승옥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장신 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필요하지 않겠니라고 연구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무조건 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해버리면 우리는 연구하기 어렵다. 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식체계를 문화적인 역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종합토론은 현재 두 분이 지금 미리 예약돼서 오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토론한다기보다는 아마 두 분께서 각각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또는 각각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과장님에게, 교수님은 교수님에게 이렇게 토론문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강호출 과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용기 교수님이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두 분의 발표자분께서 차례차례 대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꼭 논의가 좀 더 돼야 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좀 뽑아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중에서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호출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승옥 과장님 발표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측면인데 몇 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 그 일반적인 얘기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공개 문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조선 총독부 기록물, 우리가 여기 역사 기록물이라고 작은 따옴표 붙여가지고 이렇게 역사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기록원 내에서는 통상 이제 45년 이전 기록에 대해서 역사 기록이라고 이렇게 그동안 암묵적으로 정의해 왔죠. 근데 그 45년 조선 총독부 기록에 대해서 하기로 마음 먹고 작년 이제 그걸 추진을 했는데 이승옥 과장님 발표 아까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 안 했지만 두 차례 공개 심의를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45년 이전 기록, 조선 총독부 기록 전체가 공개되는 게 아니고 40년 이전까지 통상 평균 기대 수명에 플러스 5해서 90세까지 그러니까 1940년 이전까지로 공개가 결정이 됐는데요. 공개 심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 자체는 그동안에 기록원에서 이렇게 생모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쪽에 공개를 안 했던 측면이 강했는데 이걸 법령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작년 지금 말씀드렸던 공개 심의의 분위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잊혀질 권리까지 망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떠도는 정보, 자기 자신의 떠도는 정보에 대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잊혀질 권리까지 논의되는 그런 사정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진짜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을 어느냐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기록은 소장 기록은 사실 총독부 기록만이 아니라 그 이유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근접한 지금 현대 기록에 가까운 그냥 오히려 아무리 막 이렇게 지금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해도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 기록들이 개인정보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비공개가 상수라고 이렇게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계속 공개를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비공개된 기록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면 오늘 발표문 안에 있지만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보면 제한적 열람제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도 제한적 열람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안을 그 이용을 해보고 안을 내고 우리 아까 오늘 장기중 교수님 그 인용했던 뭐 민족 차별의 일상사 그 정현태 교수님 연구 저도 용 교수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봤는데 그 들여다보고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걸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구들이 많으니까 볼 수는 보게는 하되 그렇게 접근은 하게 하되 그래서 연구를 할 수는 있긴 하되 그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그런 차원 뭐 그런 상세한 제안은 이준석 과장님도 이렇게 그 해주셨지만 좀 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라면 운영상의 필요한 그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공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상 검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 검색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그야말로 세계 어떤 기록관리기관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막강한 그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껌 목록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록물의 껌 목록까지 다 전산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기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 말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일단 기본 목록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좀 더 이렇게 그 등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보완을 얘기하는 부분은 기록원이 다 이제 그 업무상으로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그 진행도 해오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검색 기능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인력을 투여해서 우리가 직접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무언가 그를 축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제 검색 부분에서는 전거 통제라든지 실수로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 우리가 안 한 거는 아니고 없는 건 아닌데 거기에 실질적인 업무 투여를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실질 검색하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그 편의가 좀 약간 떨어지는 편이죠. 또 하나는 뭐 아까 기술 목록에 대해서 쭉 설명했지만 20여 년 전부터 그 기록원이 기술 목록을 작성하는 그런 노력을 쭉 해왔는데 잘 그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꼭 기술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 그냥 제대로 검색이 예를 들면 등록을 잘못했을 경우에 검색어로 했을 때 그건 영원히 못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집합적이고 계층적인 그 기술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개별 목록 가지고 못 찾는 것들도 업무를 통해서 생산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서 이제 그 기술 목록에 대한 그 관심도 기록원 내부에서 이제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록원 내에 소위 이야기하는 소장 기록물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소장 기록물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정신 교수님처럼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용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록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생산됐고 어느 부처에서 어떤 업무에서 생산되고 그런 기록들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그 기록원으로 이관돼 들어왔고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찾아보려면 이쪽 기록 아까 기술 목록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쪽 기록물군에서 찾아보면 될 듯 싶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유의 그 기록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그 양성되고 육성될 배치될 필요가 있는데 진짜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금방 그런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기록원 업무 풍토로 보면 약간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등록도 외주하고 있고 외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목록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뭐 그걸 낮은 점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아주 간단한 그런 전문성조차도 기록은 내부 업무에 축적이 되지 않고 그냥 그걸 뭐 이렇게 PC에만 우리가 통상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 정도인 거지 직원들에게 그런 전문성이 쌓일 여지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총독부 기록물 관련된 목록을 기술 목록 비슷하게 이렇게 단순히 뭐 이렇게 그 관리번호 형식이 아니라 쭉 개통에 따른 기술 목록을 작성한 그 목록이 있는데 그거 지금 열람실에서 이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작업 자체를 외주를 연구 영역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결과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기록원 직원도 많지도 않고 외부 사람들도 그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록원 내부에는 사실은 총독부 기록은 기록원에서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기록 전체로 치면 정말 비중이 작은데도 그 총독부 기록에 정통한 그 내부 구성원이 지금 없는 실정인 거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게 금방 된다든지 할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그 업무를 조직화해서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그렇게 배치가 돼서 열람실에도 열람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훨씬 그 나은 공개 활용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마지막은 이제 줄탁동시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제 지금 오늘 장식 교수 이거 발표 들으면서 이렇게 저도 많은 걸 배웠고 밖에서 관심 가지고 질타를 뭐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공개를 안 하면 이의 제기도 하고 나중에 뭐 소송을 겁낸다고 하지만 필요한 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제기 그다음에 질타 그다음에 관심 성원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무관심하면 여긴 높은 지대인 건데 외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내부에서는 또 내부대로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노력을 하면 공개 활용이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응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영기 교수님 토론까지 듣고 나서 좀 공통되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에 있는 이용기라고 합니다. 제가 장신 선생님 거를 주로 하질 않고요. 이제 거꾸로인데요. 장신 선생님은 이제 여기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더 그러니까 공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어떤 사료적인 가치랄까요?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승옥 선생님 발표하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이승옥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경의와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기관에 있다 보면은 기관 논리라는 게 있고 그러할 텐데 그래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공개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들이 아주 물씬 배어나고 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쌓인 어떤 경험이나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승옥 선생님이랑 다 같은 이제 동학으로 정말 이제 어린 연구자로서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굉장히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해 오셨다라는 특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의 어떤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부터 말씀 간단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인데요. 아까 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 국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굉장히 둘 다 중요한 가치고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 기록원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의 소장처를 가지고 그 자료 열람을 요청하다 보면은 아까 장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요새는 분위기가 사람 이름만 있으면 그냥 안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두 가지 부분은 이승옥 선생님 발표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좀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좀 이런 방향이 앞으로 좀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면요. 아까 그 공익성 얘기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제한적 열람할 때도 비영리 목적보다는 어떤 공익적 요소를 조건으로 삼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예시까지 다 해주셨으니까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에 보면은 국가기록원이 연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공익에 일조하는 협력 사업을 이제 기획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학술 연구도 거기에 복무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공익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발표문에서 보면은 학술 연구의 보편적 이익과 잠재적 피해 방지라는 보편적 이익을 추상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좀 개별 사례들의 어떤 맥락들을 구체적인 맥락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사례들 또는 판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축적해 가면서 이런 좀 맥락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더 이렇게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도입할 때 이제 조선 총독부 기록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일괄 공개하자라는 거랑 아까 제가 정확히는 좀 이해를 못하긴 했지만 하여튼 생산 후 80년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일단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아마도 개인정보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하는 걸 테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구체적 맥락 말씀하셨으니까는 좀 이렇게 개인정보의 어떤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좀 더 이제 그런 시한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생산 후 80년이라는 걸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정도가 일정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자료의 민감도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더 이렇게 줄이는 노력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57페이지로 가시면은 몇 가지 이제 제안 같은 건데 지금 강우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색 시스템 개선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게 저도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그렇게 제가 이게 집중해 가지고 기록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자주 이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검색이라는 게 중요할 텐데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불편해요. 하다 보면은 제가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검색이 안 된다든가 또는 어떤 걸 했더니 너무 많은 검색량이 나와서 만 몇 건 이렇게 떠버리면은 이걸 도대체 이게 제가 이제 분류를 해 나가면서 이제 추려야 되는데 물론 생산 연도 상세 검색 들어가서 하면은 좀 추려지긴 하지만은 뭔가가 일단 검색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제가 이제 요해를 해 나가려고 할 때 솔직한 말씀이니까 왜 내가 불편한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용하기가 이렇게 답답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까지는 제가 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이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잘은 몰라도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철권 이제 이런 어떤 단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상세 검색할 때 이제 생산 기관, 뭐 생산 연도 막 이런 거 제한을 줘도 뭔가 같은 좀 이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있어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기록원의 특성에 맞는 절충 방안이 잘 찾아져서 조금 더 그 검색에 좀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서 좀 송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고 또 그걸 이제 적극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는 한 세 가지 정도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방문 연구자 제도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해보지는 않았는데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영국의 내셔널 아카이브도 그러고 뭐 불란서 이런 데서도 이런 이제 우리로 치면 국가기록원 같은 데서 방문 연구자 제도가 있어서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뭐 팀이든 간에 서로 이제 물론 협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 목적에서 뭐 이용한다 이제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비지팅 펠로우처럼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도 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종종 이제 기록원도 그러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다 보면은 좀 이게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직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표현이 외람됩니다만 정말 막 구걸하러 온 느낌처럼 굴욕감을 느낄 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구조적으로 그냥 그 뭐요 그 하여튼 1층에 있는 그 뭐 가게 가서 이제 검색을 하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약간 좀 찌그러져 있는 느낌 비슷하게 검색 결과 가지고 뭐 똑똑하고선 이거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뭔가가 이렇게 서로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막 굴욕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말씀드려도 그뭐 안 되는 겁니다 하면은 굉장히 낭패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아까 제안하셨던 그 기록원과 연구자들의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이제 방문 연구자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자도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하고 또 거꾸로 그 자료를 그냥 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산출하고 또 문제시되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배제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건데 아까 그 장신 교수님 발표할 때도 뭐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신 선생님보다는 사회사 이제 연구를 그러니까 전공이 사회사 분야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이렇게 특정인을 뭐 이렇게 추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추세 같은 거를 이제 파악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이름이라든가 뭐 본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어떤 연구를 산출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시도 있지만 아까 그 뭐 경성제일고보 그런 거야 그러지만 만약에 전주고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전라도 애들이 오는 건지 전주 애들이 오는 건지 전국적으로 오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학교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은 학교권이라고도 하죠. 그 학생들의 대체적인 범위가 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좀 통계적인 어떤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가령 이제 주소지 본적을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워버리면은 이제 그런 것들 연구할 수가 없다든가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번지까지는 좀 지우더라도 뭐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도시 출신이 많은지 농촌 출신이 많은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 그런 것들 연구할 때는 이제 주소나 본적지를 일괄적으로 지워버리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낼 때 이름을 특정하진 않아도 여기에 이제 어떤 특정인이 있을 때 이 자료와 예를 들면 초등학교 뭐 학적부와 중학교 학적부와 뭐 경성제대까지 이렇게 학적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가를 이렇게 추적할 때는 어쨌든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연구가 가능한데 이름을 다 지워버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 정보를
뭐 결과적으로 이제 노출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석 차원에서는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이고, 관련해 가지고 이 학적부는 사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꽤 이렇게 대규모이면서도 중요하게 좀 이용도 하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료인데,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학적부를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은 학적부를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할 때 이게 개인정보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학적부 자체는 그냥 쭉 DB를 만들어 놓되, 그러면은 아까 장신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거를 통계적으로 뽑아서 어떤 연구를 할 주제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름은 만약에 뭐 비공개해야 된다 하면은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DB를 만드는 게 아니라 DB 만들 땐 다 해놓고,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떤 학술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는 뭐 이름은 가리고 제공하되, 예를 들면은 그 독립운동 그 뭐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은 유공자 자식들이 이렇게 뭐 자기 아버지 이렇게 뭐 쳐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학적부에 관계된 뭐 당사자들이나 그쪽 후손들은 뭐 이름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일제 시기에 중등 이상 그러니까 중등 이상 학교들의 어떤 졸업자 명단 중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문의가 종종 이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경성고보를 나오셨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뭐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정말 이름이 나오더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은 그걸 좀 열람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문의가 꽤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록원 입장에서는 그런 DB를 만들면은 그렇게 이렇게 자기 선조들이라든가 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도 되고, 또 학술적인 어떤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DB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어떤 이용도를 이렇게 좀 복합적 또는 투 트랙으로 나눈다면은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과 그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그 자료의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는 좀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DB 가지고 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냐 빼달라 이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 학교 나온 게 자랑이면 자랑이지 수치스러울 게 없기 때문에,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경성 제대 나온 거 빼달라 명예훼손이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59페이지에 있던 것 중에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 주위 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제 정책 요 포럼 가서 토론을 해야 되니 혹시 이용하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몇 개 받은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총독부 또는 뭐 80년 이렇게 한 경우에도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이게 기록원에 많은 자료들은 이게 해마다 누적돼서 편철되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1951년에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1930년부터 쭉 해마다 어떤 기록들이 있을 때, 이게 아마도 생산년, 그러니까 편철이랄까요? 앞에 표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근데 일제시대 전공자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엮여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앞에 분명히 일제시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비공개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편철의 어떤 생산된,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완결적으로 생산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좀 연도를 나눌 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뭐 여러 가지 들었지만 그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신 선생님 발표할 때도 나왔지만은 그 예전에 학적부를 기록원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해서 보관도 하고 또는 복사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나 학교급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혹시 수집되고 정리됐는지를 아신다면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논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답변이, 근데 주로 질문이 주로 이승학 과장님 쪽에 집중이 됐네요. 예. 이승학 과장님이 그 지금 질문 받은 게 여러 가지인데 큰 덩어리로 보면은 일단
이 공익적 요소를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 비공개 제한 열람을 어떻게 하려는 과정에서 공익적 요소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가 제일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연관돼 가지고 생산 이후 80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록에 담겨 있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든지 간에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공익적 요소와 결합해 가지고 좀 개발해 줄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제안들이 지금 질문 형식으로 나왔고요. 그와 연관돼서는 이 기록물 관리요원, 즉 기록관리 국가기록원에 있는 분들 직원들도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디스크립션 리스트를 만들 때 좀 더 상세한 어떤 그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제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논의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소장 기록에 대한 그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 문제입니다. 소장 기록에 대한 전문가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장신 교수님 발표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장신 교수님 같은 전문 연구자와 대등하게 이렇게 전문성을 한다는 거는 일단 그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소장 기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에 대한 물론 구성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들을 그 외부에서 전문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지원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독립적인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예를 한번 들면 미국에 보면은 중요한 보안 정보 중에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꼭 봐야 되는 사람. 이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 사람들 일하는 거 봐서 그냥 대충 적어놓지는 않았을 거고, 이 정보를 꼭 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내규들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막 전적인 개인의 사익을 위한 그런 목적인지 아닌지 돼 있을 거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탑 시크릿에 해당되는 정보를 그냥 대학에서 연구한 학자들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CIA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경우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일정한 사회의 어떤 그 정신적 지적 제부가 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능숙한 그런 전문가들이 기록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부연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트너십은 그냥 좋은 소리를 제가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이해관계로 물린 그런 관계를 저는 염두에 두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은 소장 기록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밖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활용해서 필요한 연구를 한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레퍼런스 할 만한 사례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만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냥 명목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호 이익되는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검색에 대한 개선 방향은 뭐 오늘 저명하신 학자분이 한번 국가기록원 검색 너무 안 된다, 뭐 목록도 틀렸다,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목록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좀 검색을 대화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용기 교수님 발언을, 이게 서로 뭔 말 하는지 모르는 대화. 그러니까 이게 뭘 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그런 식이죠. 우리 국가기록원 검색이 꼭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국가기록원 같은 기관에서의 검색이 항상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비개입 검색만 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갖다가 주로 중간에 뭐 비개입 검색,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검색으로 다 해결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개입을 항상 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영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무슨 건에 대해서는 300몇 호실에 닥터 누구를 가서 찾아봐라, 뭐 이런 식이. 저희가 아마 국가기록원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기록원의 검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개입 검색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 보이고, 물론 이제 비개입 검색을 개선할 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비개입 검색도 개선할 게 많습니다만, 그런 좀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의 특성상 그렇게 사람이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서로 이게 좀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게
개선의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방문 연구자 제도는 사실은 국가기록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대통령기록관 개청할 때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을 설계할 때 공간 건축적인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 저희가 주로 이제 외국에 가서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열람실 안에 따로 부스를 두고 소위 말하는 정말 전문적인 국가기록원을 자주 찾고 전문적인 연구자들을 거기에 이제 알선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컴퓨터나 뭐 팩스라든지 각종 장비도 갖춰놓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의 그 국가기록원에 가면은 로비에 책들이 쫙 전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낸 아주 그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들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기록원에 정말 묻혀 있을 법한 자료들이 이렇게 이런 대학이나 이런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로비 제일 잘 보이는 로비 한 중앙에다가 이렇게 쭉 거기는 박사학위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쭉 해서 그러게 이제 아까 말한 제가 생각한 그 독일 코블렌츠에 있는 사례였는데요. 그 제가 생각한 그런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모습이었고요. 노출된 개인 정보를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제도적인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것으로서 국면 전환하고 상황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 제안을 뭐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촬영 뭐 좀 소소한 얘기인데 촬영에 대한 허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도 뭐 요즘 시대 추세가 사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사본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 장비를 갖고 와서 촬영하는 거를 글쎄요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합법한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국가기록원이 이제 학계에 조금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사실은 공문서관이 그 정보기관하고 공문서관 관계가 저희보다도 훨씬 더 공문서관이 힘을 못 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부처죠. 정부 부처에 야 우리도 좀 연구 좀 하게 자료를 꽉 쥐고 있지만 말고 좀 그 공문서관에 넘겨라. 그래야지 연구해야 될 거야. 니네는 안 보여줄 테니까 니네가 역사 자료로서 연구 자료로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공문서관에 넘겨야 우리가 좀 연구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일종의 좀 이슈 파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이용기 교수님이나 장신 교수님 국가기록원의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인데 사실은 학계 전반이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단 총독부 시대 기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기록도 이미 역사화된 그런 자료들을 이관하지 않고 있거나 이관하지 않는 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에 대해서 학계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인 연구의 중요한 자료들은 각각이 분산돼서 보존하지 말고 또는 틀어잡고 있지 말고 뭐 국편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제가 국가기록원에 있으니까 저희 기관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기록 이관해서 거기다 이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기록원에서 이거를 연구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계속 그런 그 요구를 계속 조금 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장신 선생님 답변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질문은 혹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예, 뭐 네. 답변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차피 이제 아까 2년 전에도 왔다 했던 것처럼 방향에서 기본 동의하고 가능하면 해방 이전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공개하는 걸 원칙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시행령이든 뭐든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왔던 상황을 보니까 진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벽에 있구나 하는 좀 확인했던 게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조금 이제 제안하면 그 이용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 철단위로 하게 되니까 생산 연도가 사실 해방 이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고민할 거냐면
이 아까 나중에 이제 그 연도를 구분할 때 철 단위로 할 것인가 건 단위로 할 것인가 그게 좀 고민이 필요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촬영 같은 것도 이제 일본의 공무서관도 다 그냥 150년 전 원본도 그대로 다 촬영 가능하거든요. 다만 삼각대만 못 쓰게 할 뿐이지 얼마든지 자기 디지털 카메라로 다 촬영할 수 있게 저도 하루에 한 600장씩 찍어봤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왜냐면 오히려 더 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본 자체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촬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용하면서 좀 진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저 전국을 다 가봤는데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가끔은 원본을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 안 되는 것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보면 이제 원본에 소장처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일반인들이 전문 연구자들 처음에 알기 힘들어요. 성남, 대전, 뭐 부산 나와 있는데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냥 성남에 가거나 대전에 가까운 데 갔는데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원본은 딴 데 있어요. 저도 대전에 왔는데 뭐 성남에 있다고 하면 되게 힘 빠지는데 가끔 보면 이게 어떤 거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공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스캔이 돼가지고 내부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보면 따져보면 원본만 있는 게 있고 마이크로 필름이나 스캔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제공되는 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쨌든 서비스 형태에서 뭔가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 헛된 걸음을 하게 되거나 그 어떤 것들은 원본을 보지 않더라도 마이크로 필름이나 스캔본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세심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쭉 한 거의 20년 동안 기록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좀 더디지만 항상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 개선이 조금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항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제가 저 토론문 작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넣을까 하다가 이렇게 안 넣은 부분이 있는데 연구년을 기록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걸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들이 연구년을 기록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상태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그 문제는 안 되는데 당연히 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아직 그 뭐 안을 만든 상태가 아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다 토론회에 넣을까 하다가 나눴던 부분인데 어쨌든 내부에서 기록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국가기록원 계신 분들한테 좀 이게 응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15년 전 정도에 이제 박사 논문 쓸 때만 해도 저희 박사 논문 쓸 때는 기록원 자료를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했어요. 근데 한 5, 6년 전에 제가 이렇게 그 해 나온 한국 근현대사 박사 논문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상 주는 어떤 뭐 강만길 선생 이제 뭐 상이 있거든요. 그거 심사하느라고 1년 동안 나온 그 한국 근현대사 박사 논문을 한번 다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한 편도 안 빼고 기록원 자료를 안 쓰는 박사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사 부분은 굉장히 그 기록원 자료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학계에서도 지금 기록원의 어떤 뭐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각인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학술적으로나 뭐 대중적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면은 이 어떤 네임밸류도 높아질 테고 아까 쉬면서 잠깐 물어보니까는 생각보다 예산이 여기가 많지가 않던데요. 또 예산도 늘리려면은 아무래도 뭐 이게 지명도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공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정말 정확하게 탁 떨어지게 40분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서 자료를 많이 해제를 하고 기업 돈도 받고 정부 돈도 받고 해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을 불러가지고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한국사 연구에서는 일제가 심어놨다고 하는 식민사학 정체성론이라든지 이런 타율성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격파할 수 있는 많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똑같이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이어지는 걸로 저는 지금
이영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데요. 20년 전 제가 대전대학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국가기록원 자료를 쓰는 연구자들은 거의 없었죠. 저도 그때 한 2004년도에 처음 국가기록원 자료를 접하고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벅찬 그런 감동을 느꼈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 국가기록원의 이 청독부 기록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제 시기 하면 일제의 잔악한 지배하고 민중의 독립운동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풍부한 인간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기록들이 여기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근대사 현대사 연구자들이 국가기록원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더 풍부한 근대사 현대사 성과들이 나올 것이고 뭐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록원에 계신 분들이나 기록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